저항을 하느라 혀를 깡 깨문 거예요. 그 혐의로 피해자인 최말자 씨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강간 미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아하. 왜? 혓바닥이 잘려서? 이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기를 성폭행한 남성을 신고했어요, 경찰에. 재판에 갔죠. 판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정부치고 살아봐라. 네. 아예 멍텅구리들은 그것이 안 된다. 이준성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가 직접 청바지를 입혀놓고 봐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벗겨지잖아 이러면서 이제 무죄를. 그런 사람을 데리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집에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손 못 대 와이프한테도. 아 그렇지 너무 놀리는 타이밍이 없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이렇게 한번 잘했다며. 추자는 어때요? 공감 능력? 저는 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예예. 루이비통 공감 많이 하고. 아니 이렇게 하고 끝나? 예. 나 지금 세상 쓰레기 만들어 놓고 끝내는 거야? 자 다음 아이템입니다. 네.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었던 18세 아하. 소녀. 제가 요거는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미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아우, 한번 잘했어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게 저는 좀 충격적이라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대 사회가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흘렀는가 네. 그리고 이게 변화의 시간만큼 사람들의 인식만큼 이 뭔가 제도나 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함께 따라오지 않는 이 시간의 차이를 굉장히 좀 온몸으로 느낀 사건이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64년입니다. 5월 1964년 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한 60년 전이네요. 60년 전이죠. 60년 전. 당시 18살이었던 최말자 씨가 자신을 네. 성폭행하려던 남성 노모 씨. 노모 씨를 이제 저항을 하느라 혀를 깡 깨문 거예요. 그래서 1.5cm 가량이 절단됐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때요? 지금 정상방이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혐의로 최말자 씨 피해자인 최말자 씨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띵하죠. 띵하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최말자 씨는 나의 행동에 성폭행에 대한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런데 난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가해자인 노 씨한테 강간미수 적용되지 않았고요. 여기서부터 띵하죠. 특수 주거 침입이랑 특수 협박 혐의만 적용이 돼서 아까 피해 받은 그 최말자 씨보다 낮아요. 수위가. 얼마나 받냐? 징역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까 그 최말자 씨는 징역 10개월이었는데 가해자인 노모 씨는 징역 6개월. 나 좀 진짜 좀 어지러운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네. 당시 21살이었고 18살 소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네. 강간 미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아하. 왜? 혓바닥이 잘려서? 모르죠. 그 당시 판사의 마음은 저는 모르겠고 결과로만 그렇습니다. 그게 64년의 일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아까 시간이 너무 신기하다. 우리 현대사가 진짜 빠르게 흘러왔구나 느낀 게 네. 이 재심이 이거 다 끝났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말도 안 되지 않니? 하고 그 뭔가 다 억울함이 풀어졌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재심이 바로 오늘 7월 23일 오늘 오전 11시에 최 씨에 대한 최말자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이제 진행 이미 하고 있겠죠. 지금 결과는 언제 나오지? 이게 너무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이거 이게. 진짜 그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 논란이 컸었지. 음. 진짜 세상이 옛날엔 그랬었구나. 이게 자주 나오는 이제 법과 판례 중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자기를 성폭행한 남성을 신고했어요, 경찰에. 재판에 갔죠. 네. 판사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둘이 정부치고 살아봐라. 네. 그 비슷한 얘기를 유승민 아버지 있잖아요. 유승민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광주에 있었던 그 피해자 그 증인이 이렇게 증언을 하러 나온 자리에 아니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피해 받은 김에 결혼해서 가족 꾸리고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둘이 어차피 혼인 정년기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 이렇게 된 김에 이렇게 된 김에 어차피 정도 통했으니 그걸 정을 통했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막 판례들이 난무하던 시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은 이 얘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끝났을 것 같고 뭐 재심도 다 이루어졌을 것 같지만 그게 첫 공판이고 다음 기일에는 최말자 씨가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검찰에서 오늘 무죄를 구형했네요. 그렇죠. 무죄는. 그럼 뭐 맞습니다. 끝났네요. 네네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진짜 내가 욕하고 싶지만 욕을 하면 안 되는 품위 유지의 조항도 있기 때문에. 광고 모델 아니겠지.
물론 그렇게 뭐 적혀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예. 품위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욕을 하고 싶지만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음. 근데 어떤 품위가 어떤 상태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초반이어가지고 제가 좀 품위가 없는 몸살이라고 합니다. 상태에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아, 쉽지 않네요. 아, 욕 한번 예. 싸질러줘야 되는데 말이죠. 아, 예. 근데 내가 그래서 되게 유명했던 거를 한번 들었던 스쳐 지나갔던 게 언젠가 싶어서 왜 그거 기억나세요? 청바지는 혼자 이렇게 스스로 벗을 벗지 수가 없어서. 않으면 스스로 벗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라 해야 될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폭행이 될 수 없다. 막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죠.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진짜가. 의지가 있어야만 벗길 수 있는 어. 것이다. 네. 당시 스키니진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죠. 아 90년대 초인데 예. 요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언제쯤이었지? 어떤 상황이었지? 찾아봤더니 이제 폰이 승용차에서 성폭행이 발생했는데 나는 이때 판사가 진짜 미친 사람 같은 폰이 게 승용차. 네, 네. 네. 미친 사람 같은 게 네. 아내한테 판사가 직접 청바지를 입혀놓고 막 벗겨보는 연습이라 해야 되나? 그 직접 해보면서 봐라 안 된다 청바지 봐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벗겨지잖아 이러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거든요. 죄송한데 판사 머릿속에 청바지는 하나밖에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게 끝에가 조여주는 그거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막 그리고 판사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판사 와이프분이랑 네. 피해자분이랑 몸매가 비슷할까요? 뭐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상황적으로 다를 수가 있기 지금 때문에. 봐봐요. 지금 같은 제품을 묘면은 라지를 입고 나는 엑스라지를 입고 있는데 나는 꽉 끼잖아요. 근데 묘면은 헐렁헐렁 하잖아. 예, 많이 헐렁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뭐 옷에 대한 핏과 조이는 그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청바지를 퉁쳐서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빠가사리가 무슨 판사야. 빠가사리지. 아, 나 진짜 근데 아. 그게 90년대 초예요. 이것도 옛날이긴 한데 그렇지만 옛날이지만 옛날이 아니지 않나요? 그다지 그죠? 옛날 아니죠. 우리 뭐 우리 90년대 어렸을 때고 네. 우리 다 그러네요. 정신 박혀 있을 때니까. 맞아요. 90년대 초면 서태지 나온 이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92년에 데뷔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조금 신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 생각이 엄청나게 빨리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만큼 빨리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 화제가 됐다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판사들만 이상하게 생각한 걸 수도 네네네. 있고 어디서 이제 이 괴리가 발생을 했나 좀 근데 그런 판례가 유명하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에도 그다지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아니면 어떤 일의 기준이 됐던가. 저도 이 사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법학과 교수님들이 나중에 읽어가지고 얘기할 때도 예. 판사가 너무 협소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직접 실험해 보겠다라는 태도 자체는 좋다. 하지만 그럴 거면 체형과 나이가 비슷한 그렇지. 그런 사람을 데리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냥 집에 가서 자기가 마음대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손 못 대 와이프한테도. 아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잘 짚었죠. 아, 나 예. 잘 짚었죠? 예. 아, 예, 귀에 쏙 들어왔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손을 댄다는 게 네네네. 예, 이렇게 손을 좀 대는 양해를 거 구할 수 있는 그렇지. 예. 얘기를 익스큐즈가 할수 되는 있는? 네. 이게 나는 그 판사들 대가리를 깨서 넣어줘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들은 머릿속에 어떠한 걸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냐면 지네들도 좋았으면서 이런 게 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00% 싫은 건 아니면서 뭐 이런 거? 끝까지 썩었네. 저항했으면 네. 실패했을 텐데 지네도 결국 좋았으면서 이런 게 머릿속에 대가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좋았으면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비협조적이지 않았을 확률이 있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영화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 영화인이니까요. 괜찮아요. 네. 영화 호소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한번 해주세요, 뒷거리 영화 얘기. 보시죠. 네. 까먹었나요? 기억이 날랑말랑합니다. 라스트 듀얼이라는 영화 보면은 라스트 듀얼 혹시 봤습니까? 못 본 것 같아요.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명작입니다. 재밌습니다. 보세요. 네. 근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도 그래. 성폭행을 당한 여성한테 종교 재판 같은 데 불러가지고 절정을 느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야. 네, 진짜 야만적이다. 네. 그래서 그 남자의 남편이랑 네. 그 강간범이랑 결국은 결투를 해. 그래서 결투. 그 여자는 한쪽 편을 서게 만들어. 그래서 만약에 결투를 해서 누가 죽잖아? 네. 뒤지잖아? 그럼 걔가 틀린 거야. 뭐야 그게? 그래서 그쪽 편에 갔던 와이프는 같이 죽어야 돼. 그 뭐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물경 한 15세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 쭉 내려져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중세적 사고 방식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냐면은 그거 비단 이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고령의 여성을 성폭행한 것을
피해자가 그렇게 뭐 괴롭지 않았을 거라는 식으로 판사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맞아. 그리고 고령의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이 말이 돼? 그렇지. 그랬겠어? 플러스 했으면 근데 그 나이 든 여성이고 경험도 있는 사람인데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진짜 사람인데 근데 그 정도는 이해되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판사가. 제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편견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왜곡들이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쇠라고 하겠지만 배심원제 자, 갑니까? 특히나 이런 다양한 시선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없는 판사에게 가게 되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판결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도 포함돼 있고 노인도 포함돼 있고 젊은이도 포함돼 있고 남성도 있는 그런 배심원제로 가는 게 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거든. 배심원들끼리 토론해가지고 네. 한쪽이 한쪽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도저히 설득이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심원제로 나가는 게 나는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의 이게 어떤 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결국은 집단지성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나는. 게다가 지금 이 판사는 또 중년의 남성이잖아. 그럼 이 나이대 남성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편견이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것도 인정을 안 해. 왜냐하면 나는 판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배심원제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예. 공감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한민국에서 공감 능력을 뭐 어떻게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공감 없잖아. 능력은 어떻게 하면 많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 나에게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공감 능력 그럼 많이 경험해봐야 하는 건가? 결국 나는 경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 사실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천성은 있는 있지. 게 알 수 있는 게 공감 능력이라고 볼 그렇지.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다친 강아지를 보면 그렇지. 내가 마음이 동물이 아프고, 아니어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순간을 많이 겪다 보면 어느 순간 버리게 되는 거지.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이 그렇잖아요. 네. 공감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거든 그 게임에서는. 아, 그쵸. 나만 아는 것.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남에게 향하는 내 공감 능력 이런 거 차단하는 게 오징어 게임의 승리 요소야. 거업은 공감 능력이 있는 편이에요? 잘 없는 편이에요? 좀 그러니까 영화 볼 때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 영화 일이라서. 촬영 현장을 대충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뭐 피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아이고 이거 시럽이네. 시럽 많이 썼네. 뭐 끈적일 텐데. 찐득한 거 보니까 시럽이네. 네. 옥수수 시럽이네. 점도를 보니까 뭐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는 꽤 센 편이에요. 실제로는 맞아. 실제로는 공감 능력이 꽤 감정도 센 많이 편이에요. 좀 휘둘리는 편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 기준에서 네. 이렇게 좀 안 됐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보면 그냥은 못 지나가는 성격이에요. 오. 예. 안 됐다. 그럼 그 루이비통도 그래서 못 지나가. 그러니까 안 된 거지. 루이비통 너무 안 판매를 됐다. 하는데 샤넬만큼 커야 되는데 내가 키워줘야겠다. 생각만큼 손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붐비지 어서 않은 가서 거야. 긁어줘야지. 어떡해 저 안 됐다 안 됐어. 저 노동자는 오늘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까. 너무 놀리는 타이밍이 없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이렇게 한번 잘했다 묘묘 잘했어. 그런 그렇죠. 종류의 공감 능력은 보통 네. 이제 미모가 출중하신 분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노동자의 미모가 빛이 나는 경우에 네. 더욱더 마음이 동한다. 공감 능력이 풀 가동되죠. 아하. 공감 능력 풀가동. 어떤 외적인 것에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내가 뭘 팔아주면 네가 편하겠니? 이래가지고 네. 이제 그냥 쫙 말해버려. 긁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추자는 어때요? 공감 능력. 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야? 예. 루이비통 공감 많이 하고. 예. 아니 이렇게 하고 끝나? 예. 나 지금 세상 쓰레기 만들어 놓고 끝내는 거야? 지금 가장 좋았는데? 아니 왜냐면 그 전에 이미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약자에 대한 시선도 있고 네. 그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많이 휘둘리기도 하고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웁니까? 길 가다가 예. 그 어떤 이게 그 폐지 주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리어카 끌고 하시잖아요. 예. 그 뒤에서 밀어준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밀어드린 적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밀어들어서 이제 그분이랑 면을 텄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야, 여러분들 너무 일이 많아죠. 이게 나는 이제 음모론을 조금 제기하고 싶은데 네. 이 양반이 FA 시장에 뛰어든 이후로 네. 지금 너무 어필 타임이 길어지고 있어요. 아하. 꼴이 너무 꼴배기가 싫어가지고 꼴배기가 싫어? 이거는 아니 이게 왜 어필이야? 잘라줘야 이거 될것 내가 같고. 앞에 공감 능력이 세다는 말에 대한 논 거잖아. 이게 왜 어필이지? 잘 알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공감 능력 뛰어나다고 어. 너 알겠고. 공감 능력 없는 것 같아. 나 공감 너 능력 없어.
없다고 칩시다. 아이고 완벽하다. 방송 마무리가 막 끝나. 막 찍인다. 아, 여자 때리면 안 된다, 재우가. 여자 때리면 안 된다니. 남자도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남자는 안 보이는 데서는 살짝 때려도 됩니다. 그래 겨드랑이 같은데 이렇게. 그렇지. 티 안 나는데. 아, 그 이제 림프 네. 바로 순환되지. 그렇죠, 여기 그렇죠. 때리면. 아파 어제 운동했더니. 예. 추자는 공감 능력 좀 있어요? 저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 저는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 저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능?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당사자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는 거잖아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를 거기에 놔둬 보는 건데 그거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멍텅구리들은 그것이 안 된다. 이준석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고명이 등장했죠. 잔치국수의 고명 이준석 등장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 네네. 그 저기 뭐야 전장현 분들을 보고 예. 다른 사람들의 출근길을 막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나는 이건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거 추자가 또 말한 거랑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무적 판단이고 뭐고 개나발이고 일단 떠나서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대고 타인들의 출근길에 불편함을 주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이거는 뭐 하나가 결여된 놈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후에 생기는 장애가 훨씬 그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럴 수 있다. 내가 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혹은 어떤 산재의 사고를 봐도 내 뭐 뒷집에 사는 누구 아들도 저 일을 하는데 저렇게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이건 남의 일이 아니구나. 맞습니다. 네. 이게 나와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태어나 보니 잘 먹고 잘 사는 집이야. 그래서 도무지 그런 일들을 내가 마주할 일이 없어. 그러면 내가 한번 미뤄 짐작이라도 해보는 그것들 이게 연습이기도 하고 지능이기도 하고 타고난 천성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딸린 놈들은 그게 안 된다. 아니 그게, 근데 이게 폄하의 단어가 아니라 진짜 지능에 맞는 것 같아요. 폄하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능. 지능이죠. 예, 진짜 그거는 저런 일이 벌어졌네? 그럼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구나. 라는 건 지능의 영역인 것 같긴 그렇지. 하네. 네. 그리고 이게 싸가지 없는 거랑 공감 능력이랑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이동영. 네.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 태어나 살았잖아요. 평생 이동영 어려움 이동영 작가, 네. 평생 어려움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 자기가 뭐 사업하다 말아먹어도 아빠가 다 떼방초 주고 막 이랬으니까. 다만 이제 아버지랑 연은 끊겼지만 그래요? 그 저기서 한 얘기예요. 이게 측면에서. 소리 좋아져. 사이 되게 좋고요. 예. 안동 꼬박꼬박 찾아가고요. 왜냐면 부자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돈줄 좀 쥐고 있어야지. 그렇지. 자식들한테 이제 좀 대접도 이래라 받고. 저래라 할 수 있는 거야. 예. 적당히 뭐 나쁘게 말고. 그래서 하려던 말이 뭐죠? 그러니까 이동영 씨는 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진 않거든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두 개는 좀 별도예요. 그렇게 막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내질 않아서 농담이에요. 네, 농담인 거죠. 갑자기 또 미안해지네. 네. 네. 뭐 이제 나가는 프로그램 없다고 너무 이렇게 막 지르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미적가랑 아쉬울 게 없지 지금. 보고 있나? 안 안 보지. 안 봐. 안 볼 것 같아. 일단 그래서 봐요. 한 말이야.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지능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내 감정이입할 수 있는 것도 지능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없는 정치인이 이준석이고요. 자, 그래 가는 거야. 야, 이거는 진짜 프로그램이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예.